멀리 보는 거죠. 바꿔 얘기하면 최태원 회장 이후에 경영권 구도에 돼 있어서 소위 말해서 실탄을 확보하는 작업이 아니겠느냐. 그 이후면 이제 3세가 되는 건데. 3세죠. 그러니까 예. 그것을 이제 만약에 지금 의원이 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예. 만약에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그 동거인과 결혼을 정식적으로 하게 된다. 된다면. 그러면 이제 상속과 관련돼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이게 있겠죠.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. 예, 간단하게 일단 처음에는요. 법률 대리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. 노소영 관장 SK 계속 우호 지분으로 남길 원해.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면은 1억 3천 1억이 아닙니다. 1조입니다. 이게 감이 안 오는 금액이에요. 지금요. 너무 어마어마해서 1조 3천억 원의 그 재산 분할 금액. 그렇다면 향후에 그 금액이 확정돼서 받더라도 무슨 지분을 사거나 이런 건 아닐 것 같다. 이런 해석이 뒤따랐거든요. 우호 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.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주식도 있습니다만.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기 또 대리인으로 나오잖아요. 노소영 관장 대리인 가운데 한 변호사의 개인 의견입니다. 뭔가 선을 걷어요. 이건 개인 의견이지요, 그냥. 그리고요, 노소영 관장이 이제 언론에 이런 설명도 추가로 내놓습니다. 우호 지분 관련된 요 얘기, 이거는 본인의 언어가 아니다. 그럼 이 뜻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향후에 정리가 되면 얘기할 것이다.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. 이용윤 변호사?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사실 이 항소심 판결이 났을 때 이 1조 3천억이라는 규모도 어마어마했지만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. 그렇죠. 일단 마련한 부분. 그렇죠. 지금 어쨌든 지금 최태원 회장의 자산으로 추정되는 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느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주식을 담보로 이제 돈을 받을 거냐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주식을 매도한다면은 지분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고 그렇겠죠. 그렇게 되면 경영권에 있어서도 이제 타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예전에 특히나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소브린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제 뭐 이 15% 이하의 지분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방안에 오르내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초에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 뭐 우호 지분으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경영권에 있어서도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약간 이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노소영 관장의 이제 세 자녀가 SK에 적을 두고 있거든요.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SK에 뭔가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 이제 예전과는 입장이 달라져서 이 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조금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완전히 어떻게 뭐 경영권을 뭐 사수하겠다 이렇게 뭐 경영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완전히 우호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겠던 그 입장과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고 앞으로 그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용학 교수님, 지금 뭐 일각에서는요, 지금 노소영 관장이 지금 세 자녀가 있잖아요. 지금 SK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 자녀. 나중에 그 세 자녀에게 이루어질 승계까지 뭔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? 네, 그게 좀 합리적인 구상일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보는데요. 과연 그 소송의 배경이 정말 무엇이겠느냐? 즉 최태원 회장에 대한 뭐 증오심이겠느냐? 아니면 돈을 더 챙기기 위한 것이냐?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. 그 이상. 멀리 보는 거죠. 즉 바꿔 얘기하면 최태원 회장 이후에 경영권 구도에 돼 있어서 소위 말해서 실탄을 확보하는 작업이 아니겠느냐. 그 이후면 이제 3세가 되는 건데. 3세죠.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만약에 지금 의원이 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만약에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그 동거인과 결혼을 정식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상속과 관련돼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이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.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속이 지금 그 최태원 회장 그 3자녀가 있지 않습니까?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1의 구분을 1을 1대 1로 받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상속 지분이 있겠죠. 그러니까 비율이 1:1이니까 3이 되고 3이라고 이제 쉽게 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결혼을 그 동거인과 새롭게 하게 되면
이 동거인에게 1.5의 지분이 생기겠죠. 아, 부인이니까. 예. 그리고 현재 그 혼외자가 또 한 명 있지 않습니까? 아, 한 명 더 자녀가 있으면 있군요, 또. 2.5입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그 동거인의 그 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, 거기도 자식이. 예. 그래서 입양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? 3.5가 되겠죠. 그럼 3.5 대 3. 예, 3.5 대 3으로 사실 불리하게 됩니다. 아.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와 같은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소위 미리 실탄을 지금 준비해 놓기 위해서는 그럼 그 1조 3천억 원이란 그 돈이 향후에 경영권과 관련돼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. 그럼요? 그렇죠. 그래서 사실 그 우호 지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으로 그 미묘한 지금 계산과 전략적 준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.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. 아,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앞서가는 무섭지 보지만 아무튼 이게 워낙 막대한 금액이 얘기되고 있고 SK의 지분과 또 연관돼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제게는 물론이고요.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요. 이런 가운데 지금 또 다른 소송이 있어요. 지금요. 이 이혼 소송 말고요.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요. 노소영 관장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두 명이 등장하잖아요.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. 아, 여기 이제 동거인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김희영 관장인데 지난해 3월에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대요. 근데 1심 선고기일이 8월이에요. 얼마 안 남았네요, 지금요. 30억 원. 이용인 변호사? 지금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? 결과는 무조건 영향을 미칩니다. 왜냐하면 이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이혼 소송에서 나온 그 판결의 위자료가 충분히 영향을 주는 건 맞고요. 예. 근데 이 소송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거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쟁점이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불법 행위를 언제 알게 됐는지도 문제이고 그리고 혼인 파탄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애초에 이 우리의 혼인 관계가 노소영 관장과의 관계에서 끝났다. 예. 끝나고 나서 나는 이제 지금 동거인을 만났기 때문에 동거인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뭐 동거인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. 동거인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없다.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예. 항소심에서는 그게 아니다. 2009년 5월.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파탄난 부분에 대해서 이 최태원 회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기 예. 때문에 이 부분이 똑같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럼 김희영 이 동거인에게도 똑같이 이 판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노소영 관장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이제 불법 행위가 있었다. 이렇게 이제 보일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그 1심 선고를 할 때 반영이 돼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아, 이게 또 복잡하군요. 이게 또 후속 뭐라고 표현할까? 이게 별도의 소송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혼 소송 2심 판결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경민 변호사도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. 그리고요 지금 이 이혼 소송이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낳고 있는데 300억 비자금 300억입니다. 이게 또 이거는 약간 정치적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.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판결 내용을 봐도 그게 비자금이다 이렇게 인정된 바는 없고 실제로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으셨고 문제됐던 돈은 추징금을 전액 완납했던 그런 관계라 그게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뭐 알 수가 없고 그 부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93년 1월 말까지 4천억 비자금은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. 본 의원이 은행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도 4천억 원 시중은행에 분산되어 고스란히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. 해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동시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. 주로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으로 받아 동시자금을 조성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할 때입니다.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. 자, 이경민 변호사. 지금 이 2심 판결에 이게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, 지금요.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자금, 비자금. 이게 유입이 됐고, 그걸 통해서 뭐가 됐고, 이거 설명 나오는데, 근데 이거 비자금이잖아요. 예.
이거 법적으로 지금 뭐가 환수라든가 뭐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은? 사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불가능해요. 예,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요. 예.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추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공소시효가 5년인데 그 기간을 이미 한참 도과해버렸고요. 그러네요. 예, 그리고 이거를 수사를 다시 하려면 노 전 대통령의 진술도 들어봐야 되고요. 최 전 회장의 진술도 또 들어봐야 됩니다. 그런데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이게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노 전 대통령 다 사망했거든요. 고인이잖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2심 재판부는 이게 이혼 소송이니까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 않은 거죠. 그렇죠. 이거는 뭐 가사 사건에 한정해서 이제 어떻게 그냥 그 돈이 있었다. 그렇죠. 그거 전제로 해서 들어간 거죠. 맞습니다. 재산의 형성 경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지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되는데 애초에 이게 현실적으로 그 처벌까지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용혁 교수님, 이게 참 묘한 상황인 게 이 2심 판결 내용대로라면은 300억 원의 비자금이 있었고 그게 기업으로 들어갔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 가치가 커졌고 이건데 그렇다면 이 비자금의 수혜를 딸인 노수영 관장이 사실상 지금 보게 되는 거잖아요. 재산 분할을 통해서. 이게 뭡니까?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? 그러면은. 지금 잘 설명한 것처럼 묘한 상황인 거죠. 예. 왜냐하면 지금 그 법원에서도 일단은 사돈이 방패막이를 해서 SK가 성장을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. 뿐만이 아니고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비자금이었다라고 하는 그 어음과 뭐 관련된 어음을 증거로 냈다 그러죠. 예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법 비자금을 자백한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이제 말씀 나눈 것과 같이 만약에 불법 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도 없는 것이고 또 관련된 그 법규, 그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도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행위시는 1991년도니까 한참 전이 10년 전이니까 소급표도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만약에 그 입법적 결단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제 그 전두환 추징법처럼 특별법을 국회에서 따로 만들어서 소급도 가능하고 그와 관련된 추징도 가능한 별도의 법이 새롭게 존재하지 않는 한 이번 그 300억은 그냥 뭐 이 상태로 애매하게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? 성공한 정경유착의 부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가능성이 큰 것이죠. 근데 설사 특별법이 마련된다 해도 지금 당사자가 고인이잖아요. 뭐 방법이 없는 거네요, 그러면. 근데 뭐 당사자는 사망했지만 그 당사자가 마련한 재산이 어쨌든 이동 경로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때 마련된 그 돈이 유입이 된 것이 맞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추징을 못할 건 아닌데, 근데 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또 입법에 이제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,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수사가 그만큼 진전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지금 이 소송의 결과가 가지를 지금 이렇게 뻗치고 있는 건가요? 아무튼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뭐라 할까요? 이거 뒷말이라고 할까요? 얘기를 좀 낳고 있습니다.